깊은 역사의 강물 속에서 가끔 우리는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한 인간의 좌절과 선택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놀랍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을 넘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미치는 영향의 거대함을 일깨워줍니다. 만약 아돌프 히틀러가 화가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단 한 번의 미술학교 낙방이 세계대전을 불러온 불씨가 되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함께 여행해봅시다. 그의 예술적 열망이 꺾인 순간 인류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끔찍한 길로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1907년과 1908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었던 두 번의 사건은 20세기 세계사의 가장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젊은 아돌프 히틀러는 화가의 꿈을 안고 빈 미술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렸지만 두 번 모두 그 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작은 붓과 물감으로 세상을 그리는 예술가의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예술은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빈 미술 아카데미는 그의 그림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건축 분야를 추천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예술학교들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의 기술적인 숙련도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시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학교 입학에 필요한 학업 자격조차 미달이었던 그는 결국 예술가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건축물을 묘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스케치들은 건물의 웅장함과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포착해냈죠. 특히 건물의 디테일을 살리는 데 뛰어났으며 원근법이나 구도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에는 당시 유럽 예술계의 주류였던 초현실주의적 감각이나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능력, 배경과의 조화를 통한 메시지 전달 같은 예술가로서의 핵심적인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빈 미술계는 급변하는 예술 사조의 중심지였고 인상주의, 표현주의 같은 새로운 흐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그림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다소 정적이고 기계적인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투영하고 보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예술가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미술학교의 냉정한 평가는 젊은 히틀러에게 단순한 낙방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예술가로서의 자아를 부정당하는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던 시도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면서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좌절감이 그가 이후 권력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을 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가의 상처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독재자의 야망으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좌절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타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곧 외부를 향한 적개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미술학교 낙방 후 방황하던 히틀러에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독일군에 자원 입대했고 연락병으로 복무하며 여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용기와 공적을 세워 철십자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최전선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며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는 무의미하다고 여겨졌던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를 찾았고 이는 그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히틀러에게 전쟁은 단순히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신이 내린 선물이자 가장 찬란하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전장의 혼돈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전후 독일 사회에서 전쟁을 통해 얻은 강한 의지와 목적의식은 그에게 특별한 존재감을 부여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느낀 강렬한 유대감과 목표의식은 그가 이후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은 히틀러에게 군사적 경험을 넘어 정치적 야망을 키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종전 후 그는 군대 내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1919년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의 전신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빈에서의 가난하고 고독했던 시절, 그는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극단적인 사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빈은 다문화 도시였으나 동시에 강한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정서가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미술학교 낙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형성된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은 그의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희생양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좌절감과 대중의 불만을 교묘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막대한 배상금과 가혹한 영토 제한을 부과하며 독일인들에게 깊은 굴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국가적 자존심의 훼손으로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조약에 대한 독일인들의 분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독일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연설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중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의 선동술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단순한 논리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며 대중을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나치즘이라는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며 독일 민족주의를 고취시킨 그는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던 독일 국민들에게 그는 구원자처럼 비춰졌습니다. 결국 1933년 히틀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독일 총리에 임명되었고, 이후 대통령의 권한까지 장악하며 독일을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의 손에 의해 처참히 파괴되었고, 모든 반대 세력은 숙청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무자비하게 유럽을 침략하기 시작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 그리고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한 대량 학살인 홀로코스트는 인류의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인류에게 깊은 죄책감과 반성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히틀러는 예술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귀중한 미술품들을 무자비하게 약탈했습니다. 약탈된 예술품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그의 우월주의적 이념을 과시하고 문화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고향인 린츠에 총통박물관을 건설하여 약탈한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술가가 되지 못했던 한을 세계를 지배하고 예술까지도 소유하려 했던 독재자의 뒤틀린 욕망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그는 퇴폐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현대 미술 작품들을 말살하고 자신의 미학적 기준에 맞는 고전주의 예술만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고 그의 야망과 함께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히틀러의 미술학교 낙방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운이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좌절이 어떻게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입니다. 만약 그가 미술가가 되어 평화롭게 붓을 잡았다면 20세기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없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맞닥뜨린 사회적 상황과 결합하여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내면적 좌절이 외부의 극단적인 상황과 맞물려 인류 전체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통해 미래를 비추어 보며 평화와 이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예술가의 꿈이 좌절된 순간 어쩌면 인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개인이 사회와 역사에 미치는 영향의 거대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